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나르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혼 소송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피해 배우자분들은 이미 예상하고 계십니다. 또 발작하며 괴롭히려 들겠지.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나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주 조용히 짐을 챙겨 이사를 나가라고 조언해드리고는 합니다. 집 안에 그대로 머물면 그야말로 피가 말리는 적과의 동침이 되고 미리 나간다는 사실을 알리면 그걸 곱게 보내줄 나르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두고 나오면 이혼 소송 중에 그걸 순순히 돌려줄 나르 역시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겐 안정된 자아나 일관된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손익 유불리에 따라 태도가 언제든지 시시각각 바뀌고는 하죠. 그에게 노선이 이미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면 갑자기 평온한 사람처럼 행동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순순히 이혼에 응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법적으로 배우자를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자신은 배신당한 피해자 역할을 정교하게 만들어내곤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소장을 받으면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첫 번째로 발작 버튼이 눌려 분노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로 나르에게는 씻지 못할 크나큰 모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내면에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어른아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혼을 엄마가 나를 감히 버렸다라는 원초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전체를 자신의 크나큰 희생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할 것이에요.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북한 체제에서 벗어나 도망가려는 탈북민을 순순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세뇌 교육으로 돌려 세우려 하거나 은밀하게 보복하려 들거나 공개적으로 응징의 본보기를 세우려 하겠죠. 나르에게도 똑같습니다. 홀로 유기당한 기분에 열등감이 더해질 테니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려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국 자기애적 분노가 발동하여 피해 배우자를 마치 심판하듯 정의의 주체는 나다라는 태도로 공격하려 들 것이에요. 두 번째로 폭언과 협박이 이어집니다. 처음엔 센 척해오며 공격과 협박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전화와 카톡은 받을 때까지 폭탄처럼 쏟아지고 심하면 집까지 쫓아오기까지도 하죠. 감히 니까짓게 나를 버려? 내 애들을 데리고 도망쳐. 너 가져갈 재산 없어. 아주 빈털터리 알거지로 만들어줄 거야. 내 주변에 누가 있는 줄 알지? 법, 경찰, 그리고 돈. 이런 협박은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피해 배우자가 경찰을 부르거나 끝까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나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얌전해져요. 예상과는 달리 법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성이 있거든요. 결국 나르는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협박을 상대에게 그대로 던져왔을 뿐입니다. 많은 피해 내담자분들이 이때 나르시시스트가 심어놓은 불안에 미리 걱정하시지만 사실 폭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오면 땡큐예요. 이건 나르시시스트를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회유와 피해자 코스프레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르는 또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 만나서 좋게 이야기하자고 한다라든지 갑자기 옛날 추억을 꺼내들며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 애들 위해서라도 본인이 조금 바뀌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해요. 너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줄 테니까 만나자고도 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태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다시 자신을 진짜 피해자 자리로 가져다 놓고 본인만의 서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에요. 막상 만남의 자리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돌변하고 당신을 다시 원래의 자리, 즉 나를 위한 감정 바지로 강제로 돌려놓으려고 들 것입니다. 만약 만나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사에는 과거 사진을 올리거나 추억을 되살리는 음악을 깔아 피해자의 약한 감정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난 그럼에도 잘 살고 있다. 그래도 인생은 흘러간다는 걸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해요. 마치 영웅에게는 고난이 필수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죠. 인생에서 당신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듯한 연출이에요. 반대로 어떤 제3자와 밥을 먹는 사진을 은근히 올려 피해 배우자가 미련이나 억울함 때문에 연락하고 싶어지도록 자극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잘 사는 척, 불쌍한 척, 진심인 척, 이 서로 모순되는 행동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네 번째로 연민을 유도하면서 자살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곧바로 자살쇼가 시작됩니다. 내가 사라져버리면 되겠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연민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이며 비련의 주인공이 된 듯 관심을 한 몸에 집중시킬 수 있어요. 마트 바닥에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드러누워 우는 어린아이처럼요. 그런데 저는 상담하면서 실제로 목숨을 끊은 나르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철저한 감정 조작 전략일 뿐이에요. 오히려 죽겠다라고 소리치는 것 자체가 자기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존력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마저 통하지 않으면 주변 가족, 지인, 친구를 총동원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기도 해요. 감정이 취약해진 상대를 끌어내 자신과 1대1로 대화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상대의 감정적 취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라 피해 배우자와 1대1로 붙으면 이미 내가 구워 삶을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에 학습되기도 했지요. 5번째로 마침내 더러운 법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막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책 배우자로 확정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치사하고 더럽게 공격해옵니다. 양육비 끊어버리기, 그러나 변호사가 지적하면 다시 조금 주기, 재산 빼돌리고 은닉하기, 배우자의 사소한 생활 습관을 몰래 녹음해서 왜곡하기, 걸핏하면 자녀 가스라이팅이나 학대 주장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시나리오 퍼뜨리기, 일상생활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기록하기, 물건 안 돌려주기 등 치사하고 교활한 행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법적으로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면 조정으로 회유하며 상대에게 어떤 걸 원하는지 떡밥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너는 뭐가 필요해? 조건 말해봐. 내가 맞춰줄게. 하지만 나르는 원래 10,000원 한 장도 당신에게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선의로 뭔가 내줄 일은 절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 해서 상대도 그럴 거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가 조정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시간만 질질 끌리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결국 나르가 원하던 방향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들게 되죠. 이건 그들이 가장 원하는 흐름입니다. 6번째로 자녀를 지렛대 삼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혼 위기를 느끼면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아이들에게 지나칠 만큼 잘해주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는 본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가는 것들도 흔한 모습이기도 해요. 선물 공세나 용돈, 과한 관심까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통제력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하게 미리 가스라이팅해두기 위해. 하지만 막상 이혼이 실제로 진행되면 그 사랑도 거기까지입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다시 건드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불쌍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너희도 날 버린 거야 라는 뉘앙스로 침묵의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잠시 안 받기라도 하면 피해 배우자가 애들까지 가스라이팅 시켰다며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 들 건 안 봐도 비디오죠. 소송 중 입으로는 늘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이 집을 나가면 아파트 관리비 한번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나르의 본 모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어떤 말에 흔들리고 어떤 감정에서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는 순간 그걸 약점으로 삼아 바로 물고 뜯고 흔들어 올 것입니다. 나르와 맞붙으며 혼자 버티왔을 피해자는 이미 오랜 트라우마와 불안으로 지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지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 한 명에게 털어놓거나 가족과 디테일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를 겪어보며 정신적 한계점을 넘나들던 사람으로서 이 감정과 상황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며 철저히 초연한 전략으로 움직여야 하죠. 멀리 산 위에서 전체 흐름을 내려다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전두지휘해줄. 패닉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당신의 방향이 맞아요. 다독이며 정서적 안정과 판단력을 회복시켜줄 상담이라는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